자, 우리 저번 시간에 원자의 생성 과정까지 배웠고요. 원자 생성 과정까지 했고, 오늘은 챕터 4로 넘어옵니다. 네 번째 챕터. 챕터를 아예 바꿔서 들어갈 건데, 챕터 제목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자,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까지 했었냐면, 자, 한번 복습부터 해보면, 빅뱅은 몇 년 전에 일어났죠? 약 138억 년 전에. 이거는 외워야 될 겁니다. 138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점에서 대폭발인 빅뱅이 일어났어요. 쭉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생성된 게 기본 입자들, 쿼크나 렙톤 이런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게 생성이 되었죠. 양성자, 중성자 생성되고 얘네가 결합해서 원자핵인데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왜? 수소 원자핵이 가장 가볍지만 수소 원자핵은 그 자체로 양성자이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 기준으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전자 붙잡으면서 원자가 생성이 되는데 원자가 생성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이제 별과 은하가 생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별과 은하. 맞아요. 근데 저번 주에는 이제 원자 생성까지 배웠고 오늘 요 별의 생성을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원자가 생성된 이후를 우린 무슨 우주라고 했지? 원자가 생성된 이후를 투명한 우주라고 했죠. 왜? 뭐가? 내가 뭘 잘못했어? 자, 왜 이때부터 빛 입자가 직진할 수 있는 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났다라는 거.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복차에서 봤고요. 자, 그러면 별이 생성되는 것부터 본다 했어. 별의 탄생 과정부터 봅시다. 별의 탄생 과정. 자, 괄호 1번. 별의 탄생 과정인데요. 일단은 순서를 쌤이 쭉 써놓을 테니까 하나하나 볼 겁니다. 성운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성운의 형성. 그 다음 원시별 생성. 그 다음 별의 탄생. 그 순서대로 봅시다. 사실 뭐 이름을 계속 성운은 형성, 원시별은 생성, 별은 탄생 이렇게 했지만 뭘로 써도 사실 뭐 다 괜찮겠죠. 별 생성이라 해도 되고 별 탄생이라 해도 되고 별 뭐 블라블라 해도 되는 거고. 자, 하나씩 볼 건데 요 과정 일단 순서는 알아야 돼. 성운이 형성되고 원시별이 형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별이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성운의 형성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성운이라는 게 형성되려면 일단 어떤 것들이 모여야 되냐면 성간물질이라는 것들이 모여야 되는데 성이 무슨 성자야? 별성자. 그럼 별과 별 사이 간자를 써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그걸 성간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주에서 아까 원자 생성될 때까지 만들어졌던 원소는 뭐밖에 없어? 수소랑 헬륨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이때 존재했던 성간 물질이라고는 뭐와 뭐밖에 없다고? 수소와 헬륨 정도밖에 없는 거야.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었겠죠. 이런 성감 물질들이 모이다 보니까 얘네가 기체여서 가스 구름을 형성해요. 완전 고르게 분포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어디엔 좀 많고 어딘 좀 적고 이럴 건데, 좀 많이 모여 있는 곳 쪽을 보면은 봐봐, 우리 모든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네 글자로 만유인력, 두 글자로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얘네 역시 성감 물질인 수소와 헬륨 역시 질량이 있었잖아. 맞죠?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쟤네들끼리도 서로 끌어당길 거야. 얘네들이 끌어당기다 보면 점점 모이겠지. 이렇게 모여들어서 점점 뿌옇게 보이는 거, 뿌옇게 구름처럼 보이면 그때를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운자가 구름 운자거든. 그래서 성감 물질이 모여서 가스 구름을 형성하는데, 얘네가 모여서 성운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냐면, 얘네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게 뭐라고? 중력인데, 중력에 의해 얘네들이 서로 계속 모여되니까 이걸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해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형성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원시별이라는 게 될 건데, 원시별의 생성.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성운에서, 이 성운 내부에는 당연히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성감물질이. 어디에는 성감물질이 좀 많고 어디엔 좀 적고 이런 곳이 있겠죠. 그럼 성감물질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을까? 성운 내부에 성감물질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밀도가 어떻다고 얘기해? 크다, 뭐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얘들아, 일반적으로 밀도가 크면 온도는 어떻게 돼? 높겠지.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밀도가 높아? 다 같이 모여있으면 점점 더워질 거 아니야, 그쵸? 온도는 높은데 당연히 밀도가 낮은 곳보다는 온도가 높을 거야. 그렇지만 이 밀도가 높은 곳 중에서 좀 비교적 온도가 낮은 곳이 있어. 이제 원시별은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서 생성되는지 알아야 돼. 밀도는 높은데 온도가 특이하게 좀 낮은 곳에서 원시별이 탄생할 거야. 자, 이곳에서, 여기에서 역시 성운 내부에 있는 모든 성감물질들은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긴다. 무슨 힘이라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거야.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럼 중력 수축 일어나면 서로 더 가까이 모이니까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지. 요 성운 내부에, 얘들아, 이걸 잘 알아야 돼. 만들어진 곳은 밀도는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중력 수축하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얘네가 빛을 막 내뿜는 거야. 너희 불에 타는 것도, 연소라는 것도 결국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빛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빛 에너지까지 같이 방출이 되는 거야. 그렇게 빛이 나기 시작해. 온도가 높아서 빛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걸 원시별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별. 이렇게 해서 원시별이 탄생하는 거야. 빛을 방출하면 이때부터 별이다라는 거지. 빛을 방출하면 원시별로 쳐준다. 근데 이걸 별이라고 할 수는 없어, 아직까지. 왜냐면 우리 사람도 사람 되기 전에 원시인일 거 아니야. 원시자 붙으면 가장 이제 기원의 형태라고 봤을 때 별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빛을 방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별이라면 사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해야 별이야. 근데 얘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아직 안 했어. 그냥 온도가 높아져서 빛을 방출한 거기 때문에 얘는 아직 별이라고 해주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빛은 내보내고 있으니까 원시별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별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별의 탄생을 한번 보면은 자, 봐봐. 요 과정 동안 오면서 계속 한 게 뭐야? 그치. 중력 수축 계속 하고 있죠. 여기서도 중력 수축이라고, 중력 수축 계속이라고.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야. 요 원시별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여긴 중력 수축은 그냥 검정색으로 씁시다.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중력이라는 건 우리 지구도 지구 중심 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럼 중심 쪽으로 점점 몰려들어.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중심부 온도가 올라갈 건데 올라가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며칠 도달하면 되냐면 가늠도 안 되죠. 1000만 켈빈을 넘어가면 돼.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넘어갔어? 그러면 이때부터 제일 쉬운 핵융합 반응, 제일 가벼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제일 쉽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 자, 그럼 이때부터 별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된다 했어. 빛 방출하고 핵융합 반응 통해서 빛 방출해야 된다 했어. 근데 아까는 빛만 방출했어. 핵융합 반응 안 했으니까 원시별이었고, 이제는 핵융합 반응까지 해서 빛을 방출할 거니까 이때부터를 별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처음 등장한 별, 우리 사람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를 신생아라고 하잖아.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야. 태아라고 하지. 요렇게 표현 안 해. 태아지, 태아. 자, 그럼 처음 딱 태어났을 때 이 신생아 단계에 있는 별을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신생아, 이런 것처럼 이름 붙여주는 게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이제 막 태어난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해줘. 근데 막 태어났을 때가 주계열성인데 별의 인생에 한 75% 뭐 요 정도는 주계열성 단계를 거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 100세 시대라 하면 한 7, 80살까지로 보면 돼요. 그때까지 다 주계열성이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주계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로 이번 주계열성. 방금 봤듯이 주계열성이라는 건 뭘 통해서 빛을 방출한다고? 핵융합 반응인데, 봐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하면 그건 별이고, 그 중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하면 그게 주계열성인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별이 진화하면서 다른 것들이 돼. 뭐 적색, 거성, 초거성 이런 것들이 되는데, 걔네들은 핵융합 반응을 해서 빛을 방출하긴 하지만 다른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하는 것까지를 우린 주계열성이라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방출하는 별. 빛을 방출하는 별이라 할까? 별까지 있어요. 이걸 주계열성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계속 수소핵융합 반응이 주계열성의 메인 테마 같아요.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부터 얘기해 봐야겠죠. 수소핵융합 반응. 이 과정을 쌤이 먼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아직 쓰지 말고 일단 쌤 얘기하는 것만 따라와봐. 쓸 시간 따로 줄게요. 봐봐. 어떻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면 사실 정확한 과정을 먼저 얘기해주고 축약해서 한번 얘기해줄게. 정확한 과정은 자, 질량 우리 이렇게 쓰면 원소기호 아래 쓰는 게 뭐랬어? 왼쪽 아래 쓰는 게
원자 번호. 이게 뭐의 수? 양성자 수. 왼쪽 위에 쓰는 게 무슨 수? 자, 바로 저번 주에 한 건데 왼쪽 아래 쓰는 건 원자 번호고요. 원자 번호는 원자일 때 전자수와도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양성자수 기준으로 정했다 했어요. 양성자수고요. 자, 이 왼쪽 위에 쓰는 게 뭐냐면 질량수였어. 근데 질량수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원자를 구성하는 건 원자핵과 전자, 즉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이 중에서 전자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볍다고. 원자핵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야. 그럼 전자는 무시하고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선 뭐가 아주 약간 더 무거워? 중성자가 아주 약간 더 무겁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서 그 두 개를 그냥 1로 쳐주는 거야. 양성자 한 개를 1, 중성자 한 개를 1로 쳐줘서 질량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얘가 질량수야.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건 뭐야? 양성자 몇 개? 한 개. 중성자 몇 개야? 없는 거지. 왜? 양성자가 한 개인데 질량수가 1이래. 그럼 중성자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됐나요? 그럼 얘는 양성자 한 개 그 자체인 거지. 자, 그런 놈이 있어. 이런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요 수소 원자핵이 또 질량수 1짜리 요 수소 원자핵과 만나.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블라블라한 과정이 있어. 너희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뭐가 되는지만 기억하면 되지 왜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 이게 사실 양성자 두 개가 만나는데 이 양성자 한 개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왜 바뀌나요? 궁금하면 대학을 물리 쪽으로 혹은 지구과학 쪽으로, 지구과학 쪽에서도 천체 쪽으로 핵융합 반응을 연구하는, 사실 물리 쪽에서 가면 되겠죠. 물리 쪽으로 가시면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깨닫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시고, 저는 지금 그걸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양성자 한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렇게 중수소라는 게 돼. 왜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 죽을게요. 말려야지. 뭐 하는 거야? 뭘 죽어야지. 죽을게요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다음 주에 못 보나요 저희? 당황스럽네. 자, 이렇게 중수소라는 게 만들어져. 됐어요? 그럼 이 중수소에 다시 이 수소를 반응시키자. 얘네 두 개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양성자 한 개고 얘는. 얘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잖아. 그대로 결합해서 양성자는 두 개가 되고 중성자는 한 개가 돼서 요런 원자 번호가 2번 됐으니까 원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질량수가 3인 헬륨이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얘기하는 헬륨 원자핵은 질량수가 4짜리야. 3짜리가 아니라. 됐어? 그럼 질량수 4짜리 헬륨 만들어지려면 얘가 하나 더 필요해. 그럼 요 과정 한 번 더 일어나야 돼. 봐봐. 똑같이 질량수 1짜리 이렇게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이렇게 중수소 하나가 만들어지고 요 중수소에 또 수소가 하나 결합해서 요렇게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만나. 그러면은 질량수 3짜리 헬륨과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만나면은 이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헬륨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봐봐. 이러면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3개니까 6개 있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얘는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 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갔어? 2개가 양성자 2개로 빠져나가. 양성자 2개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요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됐나요? 요 과정이 정확한 수소핵융합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를 몇 개 투입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얘네 투입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 이건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지. 처음에 넣은 것들은 몇 개냐면 수소가 얘도 그냥 넣은 거고 중간에 수소 몇 개 투입해야 돼? 6개 투입하면 돼. 그럼 사실 정확한 과정은 6개의 수소를 투입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6개의 수소를 투입했더니 하나의 헬륨 원자가 나왔고 헬륨 원자에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개의 수소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지. 2개의 수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됐나요? 정확하게는 이렇거든. 4개의 수소가 들어가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2개의 수소는 그냥 빠져나가. 근데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귀찮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거 빼면 상관없잖아. 양변에 똑같은 거 수소 2개를 빼자. 또 말 실수했다고? 뭐라 했는데? 아니 6개라고 하면 4개. 미안해. 살아도 될까? 네. 감사합니다. 수소 6개랑 2개, 그냥 2개씩 빼서 여기 4개의 수소 투입해서 하나의 헬륨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자. 간단하게. 이렇게 된 게 수소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정확한 과정, 지금 말하는 건 정확한 과정. 정확한 건 수소 6개 투입해서 하나의 헬륨과 2개의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냥 양변에서 수소 2개 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 수소 4개를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만드는 게 수소핵융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됐나요? 그럼 이 과정을 쌤이 좀 다시 한번 여기 적어보면은 봐봐. 질량수 1짜리 수소 2개가 결합할 거야. 질량수 1짜리 수소가 결합해서 질량수 2짜리 중수소가 될 건데, 자, 중수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중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될 거야. 중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될 건데, 요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얘네 2개. 그럼 얘가 2개 필요하면 다 2배씩 해주면 돼. 2개. 중수소 2개 필요해? 그럼 여기도 2배씩 곱해줘. 2배, 이렇게. 자, 요 과정은 지울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 질량수 3짜리 헬륨. 요 질량수 3짜리 헬륨 2개가 부딪힐 거야. 질량수 3짜리 헬륨 2개가 부딪히면은 질량수 4짜리 헬륨 1개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2개의 수소가 빠져나갈 거라고. 이게 정확한 과정인데,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봅시다. 양변에 똑같은 걸 빼면은 문제 없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있는 거 한번 제외해 볼게. 자, 중수소 2개 뺐어. 양변에 똑같이 있는 거. 자, 그 다음 질량수 2짜리 헬륨 2개, 지웠어. 하나만 더. 자, 질량수 1짜리 그냥 수소 2개, 지웠어. 다 지웠더니 왼쪽에는 뭐만 남아? 질량수 1짜리 수소 4개가 남고, 그리고 뭐만 남았어? 우변에는 질량수 4짜리 그냥 헬륨 1개만 남았다. 요게 수소핵융합 반응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얘네 질량을 재봤거든? 질량 재보니까 수소 원자핵은 하나당 1.008의 질량이야. 그럼 4개면 1.008 곱하기 4 하면 4.032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얘 하나 재봤더니 얘는 4.003의 질량인 거야.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뭐가 있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배웠어.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똑같아야 돼. 근데 0.29만큼 질량이 없어졌잖아. 0.029만큼. 질량 어디 갔어? 그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E는 MC 스퀘어. 이런 얘기 저번 주에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했죠? 이 C가 광속이고요. 빛의 속도. 광속이고요. M이 뭐냐면 질량. 얘가 질량. E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도 하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광속은 일정하게 정해진 거야.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그 얘기는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즉 질량이 큰 애가 에너지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여긴 질량이 빠져나갔네요. 그 질량 0.029만큼 빠져나간 질량은 뭐로 바뀌었을까?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지. 질량 에너지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빠져나간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 에너지를 질량이 감소한 만큼 생긴다라고 해서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한다. 됐나요? 유행어로 밀어야겠다. 요즘 자꾸 쓰네, 내가. 뭐 하면 됐나요? 이거 자꾸 쓰네. 아까 애들이 점점 이상하게 내 말투를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어.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내가 끝날 때 애들한테 인사를 이상하게 하나 봐. 어제도 수업 끝났는데 한번 그냥 인사를 했어. 잘가 했는데 다시 오더니 잘가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니? 내가 뭔가 특이하게 했나 봐. 이따 확인해 봐봐. 너희 갈 때. 내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이게 그 다음에 해달라 해서 잘가 다시 해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몰라. 수업이 끝나야 나오는 바이브인가 봐. 그래서 너희가 이따 확인해 줘. 자, 주기혈성에선 두 번째, 두 가지 알면 되는데 일단 주기혈성에선 수소액융합 반응이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 주기혈성의 요 별의 크기 한번 보면 크기 생각해 볼게요. 봐봐. 별이 이렇게 있어. 주기혈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왜냐면은 별이잖아. 결국 계속 뭐 했다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여기서도 질량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을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까? 맞죠?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중력이야. 근데 주기혈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하냐면 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럼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야.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할 건데 자, 이 힘 중에 만약에 중력이 더 세면 크기가 작아지겠지. 수축할 거야. 내부 압력이 더 크면 크기가 점점 팽창할 건데 주기혈성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얘기야. 유지를 검정색으로 쓸게요.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이유는 방금 노란색으로 쓴 중력과 빨간색으로 쓴 핵융합 반응에 의한 내부 압력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어떻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됐죠? 요게 이제 주기혈성에 대한 얘기. 주기혈성에서 중요한 건 주기혈성이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하는 건데 그때 수소 핵융합 반응은 디테일한 과정을 혹시 학교에서 한다면은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안 한다면 그냥 맨 마지막에 요것만 기억해도 괜찮고 됐죠? 그리고 요 에너지를 질량 결손 에너지라 한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중력과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 거예요. 짧죠? 이렇게 짧게 할 거고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갈게요.